그렇겠죠? 잘못 풀었겠죠? y는 fx라는 함수가 있어요. fx 아니네. cx 플러스 d분의 ax 플러스 b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유리함수를 아무것도 안 준 상황입니다. 그죠? 하나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 녀석에 역함수가 있대. 그 녀석을 우리는 fx라 불렀어. 그 이 녀석에서 얘를 살리는 이유가 없지? 맞죠? 그래서 그냥 fx에 대한 정보부터 봅시다. 어때요? 마이너스 2,1을 지납니다. 지나는 점의 좌표는 보통 미지수가 마지막에 하나 남았을 때 그때 하는 작업이고, 얘는 뭐다? 대칭인 직선을 준다는 얘기는 뭘 준 거랑 똑같다? 점근선을 준 거랑 똑같지. 왜? 교점이 다 일치하니까. 그래서 두 직선에 뭘 찾아요? 교점을 찾아가 봅시다. 뭐 나옵니까? 마이너스 1,3 나오죠? 그러면 얘가 점근선이 뭐다? 그렇지. 자, 방금 너가 대답한 그 답을 실제로 서술에서 잘못 쓴 애들 있다. 실제로 그런 경우 진짜 많아요. 어떤 유리함수에 대해서 막 설명 주고 의 점근선을 구하시오가 문제인데 마이너스 1,3 점의 좌표처럼 써가지고 틀린 애들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습관적으로도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됩니다. 알았죠? 응. 자, 어쨌든 점근선을 찾았어. 그러면 이거 가지고 뭐 만들 수 있어? 함수의 식을 만들 수 있죠. y는 뭐예요? x 플러스 1분의 3x 플러스 몰라. 근데 이 녀석이 뭘 지난다? 마이너스 2,1을 지난다. 그러면은 집어넣어 주면은 k가 나온 거다. 그쵸? 예, 그러면 fx 완성. 따라서 fx는 뭐다? x 플러스 1분의 3x 플러스 5. 그럼 그 녀석을 가지고 거꾸로 들어가는 거지. 됐죠? 계산하면 뭐예요? 1과 3의 자리와 부호 바꾸면 되겠네. x-3분의 마이너스 x 플러스 5. 그게 a, b, c, d인 거지. 됐음? 예, 끝났어요. 그럼 이제 a, b, c, d 구해봐. 뭐야? c 플러스 d분의 결국 뭐야 이거? 1 넣으면 된다, 그치? 맞죠? 1 넣으면 된다, 그치? 답은 마이너스 2 아니에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시라면 저 가에서 끝나는 거예요. 자, 그거는 아마 이 문제를 잘못 만든 이유가 되겠죠. 자, 일단 여기까지 일단 답 됐냐? 도윤아? 네. 근데 뭐 그래요. 방금 요리가 말한 것처럼 사실 문제를 잘못 만들 때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됐냐? 일단 지워도 돼? 잘 봐. 우리가 결국 이걸 구하세요라는 얘기는 이놈의 역함수지. 뭐? F 인버스지. 거기다 뭐 넣은 거야? 1 넣은 거랑 똑같지? 여기서 지금 F-2가 뭐래? 그럼 답은? 이건 지금 문제를 잘못 만든 겁니다. 그래서 보통이면은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해서 너희들이 직접 계산하게끔 ABCD를 구하게끔 만들 거예요. 알았죠? 지금 이거는 문제가 잘못 만들어져서 어쩌다 보니 이거랑 똑같아져가지고 답이 나오긴 하는데 그거는 패스. 알았죠? 뭐 그 정도 눈썰미가 있으면 굉장히 칭찬을 받을 만은 하지. 아무튼 됐냐? 도윤이 어디서 실수했어? 터무니없는 데서 실수했지 또. 그냥 먼저 아, 그러면서 실수한 거. 그치. 보통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데다가 뭐 2가 있다, 이 마이너스 1이 있다 이렇게 값이 주어지면은 그 녀석의 식을 좀 살려주세요의 얘기일 수도 있는데 지금은 사실 그런 상황은 아니기는 해요. 알았죠? 예. 그 다음에 하나 또 마음에 안 드는 게 하나가 더 있어. 사실은 저 상태로 A, B, C, D를 구하세요가 말이 안 돼. 아까 Y는 뭐 찾았지? 뭐였지? fx 말고 그 원래 함수 A, B, C, D.
x 마이너스 3분의였냐? 그 다음에 위에는 뭐였지? 이거였냐? 그럼 ABCD가 이걸 갖다 단정 지을 수 있어. 되죠. 왜? 분모 분자를? 그렇지. 2배 했을 수도 있지. 그렇지. 그럼 ABCD의 합이나 이거 값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아까처럼 내가 얘는 2배, 얘는 3배 이러면은 답이 완전 틀려버릴 수 있죠. 지금은 똑같이 2배 하더라도 똑같이 그냥 C, D, A, B 순서로 해놨고 개수도 다 똑같은 배수로 해놨기 때문에 지금은 약분되면 사라지겠지만 그래서 이거는 문제 되게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보통 문제는 어떻게 주냐면 이렇게 줍니다. 한 놈의 개수는 1로 맞춰주세요. 이런 식으로. 문제가 조금 허점이 있기는 해요. 아무튼 됐냐? 예. 어쨌든 799번 가보자. 응? 99번? 네. 아, 네. 뭐 바꿔야 돼요? 안 해도 돼? 아예 빼? 오케이. 805번 갑시다. 좋은데? 이거 좀 이따가 볼게, 근데. 다른 애들이 질문일 수 있어서. 자, 일단 805번 갈까요? 자, 우리 지난번에 우리 반은 아마 얘기 안 했을 거야. 얘들아. 최대 치수를 구하자라고 하는 거는 사실 두 문제가 있거든. 잠깐만, 폰트 좀 갖고 오고 문 좀 닫자. 시끄럽다. 마지막에 최대 최소를 구해주세요 라는 문제는 사실 두 가지 형태 있습니다. 어떻게 나뉘지? 혹시 얘기해 볼 수 있는 사람? 최대를 구하든 최소를 구하든 뭐든 상황이 주어지고 넓이의 최대값 최소값 또는 둘레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세요 라는 형태는 두 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나눌 수 있게요? 산술기하. 자, 근데 산술기하로 나누는 거는 좀 아니에요. 그거는 유리함수에서 나올 수 있는 얘기고 그거 말고 그냥 모든 함수에 대해서 항상 산술기도 포함이 되긴 됩니다. 근데 산술기하를 이용하는 녀석은 내가 말하고 싶은 녀석의 두 가지로 나눴을 때 한 녀석의 한 예시일 뿐이라서 자, 크게 얘기하면은 식으로 풀리는 문제와 도형으로 풀리는 문제가 있어요. 도형으로 풀리는 문제라는 건 뭐냐면 이차함수에서 자주 나오던 얘기야. 이차함수와 만나지 않는 어떤 두 점 A, B를 가지고 이차함수 위에 있는 점 C를 잡아요. 그때 넓이 삼각형 ABC의 넓이의 최대값, 최소값을 물어볼 수 있지. 지금은 최소값. 뭐 이렇게 물어보면은 최대값. 같은 문제입니다. 자, 최소가 되는 순간을 찾아주세요라고 하면은 고1 1학기 때의 풀이는 두 가지로 흘러갔었어. 하나는 이차함수의 최대 최소를 배운 직후에 나왔던 문제, 두 번째로는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의 관계로 넘어가면서 거기에서 풀었던 풀이가 또 하나 더 있어요. 또는 도형의 방정식으로 갔을 때 그때 나오던 문제 풀이가 하나 더 있어요. 그때 내가 말하고 싶은 거는 첫 번째 풀이가 아니라 두 번째 풀이. 즉 우리가 최종적으로 수학상 다 끝냈을 때의 풀이를 얘기를 하고 싶은데 넓이가 최소가 되도록 하려면 뭐가 최소면 됩니까? 얘를 밑변으로 하게 되면 밑변은 상수지. 높이가 최소면 되겠지. 그럼 높이가 최소가 되는 순간은 특수한 상황이죠. 뭐? 직선 AB와 평행하면서 접할 때의 접점이 C다. 즉, 첫 번째 유형은 이겁니다. 뭐요? 최소가 되는 상황 자체를 우리가 예측을 한다거나 또는 배워서 외우고 있는 경우. 오케이? 3차 함수에서 또 나온다. 고2 수학 2 가보면. 알았죠? 또 나옵니다. 같은 문제예요. 그런 상황, 즉 최소가 되려고 하는 순간은 언제일까? 그림을 그려가지고 뭔가 너희들이 논리적으로 따져보는 거. 너희들은 습관적으로 이 녀석을 많이 찾아가려고 합니다. 그런 경우도 있기는 해요. 근데 그런 경우라면 보통 배우지. 이렇게 푸세요. 근데 그 외 나머지 우리가 안 배운 상황이면 항상 뭐다? 식으로 가는 거다. 넓이의 최대 최소를 물어보든 둘레의 최대 최소를 물어보든 부피의 최대 최소를 물어보든 뭐로 물어보든 결국은 최대 최소를 구하고자 하는 대상을
함수 식으로 표현을 해보세요. 근데 식으로 나타냈을 때 2차 식이면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역수꼴의 합이면 산술기야. 또는 뭐 곱이 주어져 있는 상황에서 합의 최소를 물어보고 있어도 산술기야. 또 그 외 나머지 너희들이 다양한 함수를 배울 때마다 계속 추가되겠지. 3차함수 배우면 3차함수, 4차함수 배우면 4차함수, 지수함수 배우면 지수함수. 맞죠? 그 함수를 만들어 봤을 때 그 식의 최대 최소를 써야지라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근데 너희들이 자꾸 첫 번째 아까 내가 썼다가 지운 그 문제처럼 최소가 되는 순간은 이때일 거야. 그림으로 자꾸 예측을 하려고 하는데 외워지는 경우도 많지만 아닌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뭐 해주세요? 그림을 접근 못하겠으면 결국 이 문제는 뭐다? 이 넓이를 식으로 표현해 보시오. 이게 다예요. 그러면 이제 ROQP라는 놈은 뭐 하러 가야지? 그래프 그려봐야지. X는 양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그리고 X축의 방향을 1만큼 이동해야 되네. 다시 갈게요. 일단 평이동 먼저 하네요. Y는 X분의 2가 있어요.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Y축의 방향으로 평이동하자. 어떻게 돼? X-1분의 2에 플러스 2. 됐지? 점근선 어떻게 됩니까? X는 1, Y는 2, 그리고 요렇게 되어 있다. 그치? 네. 그 위에 있는 점 누구? P에서. X축, Y축을 향해 수선의 발을 내려주세요. 직사각형 나오고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자. 직사각형의 가로, 세로 구하자. 근데 직사각형의 가로, 세로는 결국 뭐다? 얘의 X좌표와 Y좌표 가지고 만드는 거겠지. 그래서 이제 이 녀석의 넓이를 구해봐. 넓이 맞지? 넓이를 구해봐. 그럼 어떻게 돼? A 곱하기 A-1분의 2 플러스 2. 됐지요? 그 녀석의 뭐 찾기? 최소값 찾기. 식 정리 한번 해볼까? 어떻게 돼? A-1분의 2A, 통분해도 좋고, 플러스 2A. 무슨 꼴이 보여? 역수 꼴이 보여? 선생님 이거 역수 아닌데요? 뜯어야지. 분자 차수 내리기 한 번 더. 또는 아싸리 처음부터 얘를 뭐 해도 좋고 톤을 한 채로 가도 좋고. 알았죠? 그래서 어쨌든 앞에 있는 이 녀석 어떻게 해봐? 분모가 A-1, 분자는 A-1의 2배에다가 플러스 2 따로 있고 뒤에 2A 따로 있고. 그러면 식 정리해주면 뭐야? A-1분의 2와 2A의 합에다가 플러스 2 따로 있어서 요 녀석 가지고 산술기하 평균 써주는 그거겠지. 됐니? 그럼 어떻게 해줘? 한 번 더 식 정리 또 해야 되죠? 어떻게 할까요? 저 A에 있는 A를 그렇지. 그러면 그렇지. 그리고 여기만 산술기하로 써주면 2루트 둘이 곱해주면 그리고 거기다가 양변에 4를 더했다. 8보다 크거나 같습니다가 나오니까 답은 8이겠네. 어딨어? 1번. 알았나요? 그래서 이거는 뭐다? 보자마자 산술기하인 거 안다 모른다? 모른다. 최소가 되는 상황이 독특한 상황이다 아니다? 알 수 없다. 그러면 뭐로 가야 돼? 최소를 구하고자 하는 식을 구해보자. 알았죠? 예. 다음 812번 갈게요. 그 다음에 이거 내가 힌트 던져줬었지. 지난 시간에. 뭐라고 불러줬어? 파푸스. 얘들아. 제곱 더하기 제곱의 합의 최소는요. 여러 가지로 풀 수 있습니다. 언제 또 배웠었어? 도형의 방정식 할 때 좌표 평면 할 때 했었지. 제곱 더하기 제곱이 최소가 되도록 하는 P는 어디다? 선분의 2B의 중점이다. 외우세요. 이랬던 것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자유로운 P일 때. 맞죠? 그게 아닌 상황이면은 식으로 접근하라 그랬어. 근데 그것도 그거지만 우리가 원방에서 배웠던 문제, 이것 내가 보여줬었냐 지난 시간에? 원방에서 보여줬던 문제를 하나 예를 들어보자. 자, 원이 있습니다. 원 밖에 어느 두 점 A와 B가 있어요. 너무 찌그러졌나? 그리고 원 위에 있는 어느 한 점 P에 대하여 잠깐만 P를 다시 그리자.
이쯤. 자, 원에서 AP 제곱 더하기 BP 제곱의 최소를 구하시오. 이거 원방 때 만났던 문제입니다. 계속 내가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도형의 방정식 계속 공부해야 된다 그랬지. 그때 어떻게 풀었는지 기억나? 내가 AB를 연결해봐. 그러면 AP와 BP는 뭐야? 삼각형의 두 변에 대한 길이의 제곱의 합이지. 삼각형에서 두 변의 길이의 제곱의 합이 나오면 떠오르는 공식 뭐 있어? 파푸스. 피타고라스도 있긴 한데 그거는 직각삼각형일 때만 하는 작업이고 파푸스가 떠올라야 돼요. 그러면서 파푸스 정리. 중선 정리. 공식 뭐야? 예제곱 더하기 예제곱은 예제곱 더하기 예제곱의 합의 2배랑 같습니다죠. 그래서 뭐가 필요해? 두 녀석의 제곱의 합은 여기 점이 필요하지. 얘를 뭐로 잡아요? m으로 잡아요. 그러면 이 길이와 똑같은 길이 뭐? 2배. 누구의? am 제곱 더하기 pm 제곱의 합에 대한 얘기랑 똑같거든? 그럼 위에 거가 최소면 얘도 최소겠지. 같은 식이니까. 같은 값이니까. 근데 m의 좌표는 고정된단 말이야. am은 상수입니다. 그러면 얘가 최소가 되는 건 결국 뭐가 최소일 때? pm이 최소일 때고 pm의 최소는 다시 한번 그림을 보면 뭐야? 원 밖에 있는 한 점 m으로부터 원 위에 있는 점까지의 거리의 최소 뭐야? 중심을 지나도록 선을 그었을 때 요만큼이 최소다. 그래서 중심이라는 점으로부터 원 밖의 한 점 m까지의 거리에다가 반지름을 뺀 거를 최소로 가면 되고 그 녀석을 대입하면 답입니다. 이거 기억나? 얘도 똑같아요. 갑니다. 잘 봐요. 유리함수. 그림이 필요해. 그림을 그려보자. x는 1. y는 마이너스 2. 이쯤? 맞나? 마이너스 2. 그리고 유리함수는 x에 0 넣어보면 뭐 나와? 0 넣어보면 마이너스 6 나오죠. 0, 마이너스 6 한 이쯤 있겠지? 이걸 지납니다. 여기서 그려지고요. 여기서 그려져요. 좀만 더 가깝게 쓱 그려져요. 됐나요? 그리고 유리함수 위에 있는 점을 P라고 한다. 자, 점 찍을 건데 아무 때나 찍을게 일단. 그 점에 대해서 AP제곱, BP제곱의 합이 최소가 되도록 하시오. 한다. A가 마이너스 1,1 한 요즘 있겠다, 그치? B가 3, 마이너스 5. 이 그림 너무 멀리 그렸는데 이거? 다시 그려. 나는 결론을 알고 있으니까 다시 그리는 거예요. 이쯤 있다. 자, 3, 마이너스 5 대충 어디쯤? 한 이쯤 있겠지? 그치? B 3, 마이너스 5 A 마이너스 1,1. 그럼 너희들이 이 그림을 봤을 때 P가 만약에 이런 데 존재한다면 뭐다? AP제곱과 BP제곱의 합 곡선 위에 있는 점이 있고 만나지 않는 두 점 AB가 있고 그럴 때 너희들이 보조선을 뭘 그어준다면 AB를 그어준다면 삼각형에서 두 변의 길이의 제곱의 합이지.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AP제곱 더하기 BP제곱은 뭐랑 같아져요? 뭐가 필요하다? AB의 중점의 좌표가 필요합니다. 그럼 이제 했다 치고 2배로 가보자. 그럼 뭐야? AM제곱 더하기 PM제곱이지. 근데 생각을 해보면은 AM은 그냥 상수일 뿐이거든요. 좀 이따 아직 안 구했지만. 그래서 얘는 분명히 언제 나올 거다? PM이 최소일 때 나올 것까지는 예상이 된다. 그치? 그때 뭐가 된다? 얘가 최소고 얘의 최소는 얘의 최소.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거랑 같은 값일 겁니다. 맞죠? 여기까지는 예상됐어요? 근데 M의 좌표 구해봤냐? 구해보면은 공교롭게도 점근선의 교점입니다. 일부러 거기로 줘요. 알았죠? 알았죠? 물론 아닐 때도 있기는 해요. 지금은 일부러 줬어요. 자, 간다. 그러면은 결국 너희들은 유리함수의 점근선 위에 있는 점근선의 교점인 점과 또는 유리함수와 만나지 않는 그냥 아무런 점이라고 해도 상관없고
그놈으로부터 유리함수까지의 거리가 최소인 걸 찾아주면 되지. 그럼 뭐 하겠어? 원래는 얘를 a, 뭐 a-1분의 마이너스 2a 플러스 6으로 잡고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이용해서 최소 찾으러 가면 되지. 만약에 정근선이 교점이 아니면 여기까지 됐음. 그래서 파푸스라는 얘기를 던져준 거예요. 근데 지금은 특수한 상황 점근선의 교점이야. 그러면 너희들 한번 생각해봐. 유리함수에 점근선이 있고 유리함수가 이렇게 그려졌을 때 얘들아 이 점에서부터 가장 거리가 가까운 점은 어디겠니? 여기겠지. 이게 뭔데? 45도짜리 직각이 등등상 생각하면 돼요. 그것을 빨리 찾는 방법은 뭐 식으로 가면은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고 기울기의 1인 직선과 유리함수의 교점해도 좋고 보통 대부분 뭐야? 너네 감이 오잖아. 오케이? 뭐 그렇게 해도 좋다 이거예요. 이거는 점근선의 교점이 진항 m이기 때문에. 그래서 뭘 살려주면 편하다. 45도짜리 살려가지고 그림만 잘 그려보면 거기에서도 힌트는 나온다 이거예요. 지금 해보면 1부터 3까지 거리 2지 마이너스 2부터 0까지 거리 2지 그래서 거리 똑같네 이렇게 찍어서도 맞출 수 있고 원래는 뭐다? 원래는 점근선 교점이 아닐 수도 있으니 P의 좌표를 a, a-1분의 마이너스 2a 플러스 6으로 잡아서 Pm이라는 선분의 길이 루트로 나오겠지. 그 녀석이 최소. 그럼 루트 속의 것만 최소면 되겠네. 근데 걔네들은 역수의 합이 나와서 산술기가 쓰는 형태일 겁니다. 됐지? 원래는 그렇게 푸는 거고. 안구가 어이 참게요. 알았냐? 이렇게 푸는 겁니다. 어쨌든 끝 정리할 거 있으면 얼른 정리하세요. 지금 요거랑 같이 좀 봐뒀으면 합니다. 이렇게 파푸스가 쓰인다 이거였어요. 지난번에 얘기했던 힌트. 자, 906번 지금 다들 얼른 봐요. 질문인 사람 손. 안고기는 아니라 그랬고. 아니면 패스할게요. 906. 도현이 질문 아니야? 해줘? 그래요. 906번 갑시다. 아, 그러네. 조쌤 맞네. 자, 가자. 뭐야? 어떤 유형임? 무리함수와 직선이 뭐한다? 만난다. 뭐야? 위치 관계 문제네. 그럼 뭐 해야 돼? 그림을 먼저, 그치? 그래프를 먼저 그린 다음에 필요하다면 연립해서 판별식으로 하면 됩니다. 맞죠? 맞죠? 가자. 그림부터 그리자. 시작점 몇 콤마 몇? 1,2. x의 개수, 양수, 루트 앞의 개수, 양수. 오른쪽 위로 그림을 그려주면 되겠다. 그치? 그리고 이 함수와 누구에 대해서? 직선에 대해서. 근데 직선이 뭘 가지고 있어, 얘들아? 미지수 a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미지수 a, 미지수 k, 미지수 m. 미지수를 가지고 있는 직선 어떻게 그려요? 항상 a로 묶어서 지날 수밖에 없는 점의 좌표 2,1을 찾아주면 되죠. 아, 그래서 이 직선은 뭐다? 2,1이라는 점을 무조건 지나는 직선이네. 그러면서 누구? a. a는 지금 x의 개수, 즉 기울기입니다. 기울기만 바꾸면서 노란색 함수와 만나도록 해보세요. 이거지. 맞지? 그럼 언제? 여기서부터 쭉 출발한다. 만나니 안 만나니? 계속 만납니다. 언제까지는? 1,1을 지나는 그 직전까지는 계속 만나죠. 한국아! 왜 이렇게 졸리냐 오늘? 어디 아파? 그래서 뭐예요? 요거보다 기울기가 작은 순간을 만나요. 맞죠? 그 다음 그게 끝이냐? 그 다음에 계속 안 만나죠? 미쳤나봐. 어디서 돌리냐? 안 만나죠? 근데 언제부터 다시 만나기 시작해? 기울기 0을 살짝 넘어가면은 언젠가는 무조건 만나겠지. 언제까지? 끝까지 계속 만납니다. 맞죠? 그래서 기울기 뭐보다는 0보다는 큰 순간이면 무조건 만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찾아야 되는 기울기는 뭐다? 이 녀석과 이 녀석. 맞죠? 맞죠? 그래서 얘보다 크다, 얘보다 작다 라고 해주면 되겠네. 등분 좀 이따 붙일게. 그럼 이때 기울기 찾아가 봅시다. 뭐예요? 마이너스 1이죠?
이때의 경우에는 0이었죠. 자, 그 다음에 a가 0이 돼도 만나 안 만나? 안 만나죠. 근데 마이너스 1이 될 때는 만나 안 만나? 네. 만나죠. 따라서 a의 범위는 뭐다?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또는 a는 0보다 큽니다. 따라서 답은 몇 번? 1번. 됐나요? 예. 끝. 자, 판별식 써서 안 썼어? A로 안 아, A로 안 바꿨어. 그냥 기울기 A로만 봐가지고 아, 오케이. 기울기만 항상 지난 점은 못 봤다 이거지? 그래요. 자, 아무튼. 그러고 보니까 이 점선 내가 잘못 그렸네? 왜 J를 지나냐? A를 지내야 되는데. 뭐, 아무튼. 그림은 좀 이상하게 그려졌고. 맞죠? 연립 패스 안 했어. 할 필요가 없는 문제죠. 무리함수도 정말 가끔이지만 그래프에서 끝나는 문제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연립은 언제 한다? 특수한상은 딱 그림 그렸을 때 접하는 게 있다면 그때만 보통 연립을 하지 그 외에는 안 합니다. 알았죠? 자, 그 다음 908번 가자. 자, 이번엔 뭐예요? 또 만나도록. 맞죠? 만나도록. 근데 이번에는 직선이야 아니야? 아니네요. 함부로 연립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역시 뭐로 간다? 그래프에서부터 출발하자. 자, 그래서 예. 무료함수 그래프 그려줄게요. 시작하는 점 몇 콤마 몇이에요? 5분의 k, 0이 되겠다. 그치? 네. k는 양수예요, 음수예요? 몰라요. 5분의 k, 0 음수일 수도 있고 양수일 수도 있고. 일단은 양수를 찍어 놓을게. 됐죠? 그러면 x 앞에 개수 5, 루트 5 양수. 루트 앞에 개수 양수. 오른쪽 위로 가면 되겠다. 그치? 되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얘는요. y축을 축으로 하는 이차 함수에 대해서 정역은 오른쪽. 요 오른쪽만 볼 겁니다. 그때 뭐 해주세요? 얘보다 얘랑 만나주세요. 몇 개 점에서?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됐지? 그럼 뭐야? 여기에 5분의 k가 있다 치면 원래 내가 이게 둘이 똑같아야 되는데 이렇게 되는 경우를 찾아주세요. 얘기다. 그치? 됐니? 예. 이렇게 찾으면 되는데 자, 이미 힌트 나왔지? 뭐가 보여? 이거 질문인 사람 다 손들어 봐봐. 908번. 두 사람? 뭐가 보여? 하나 보여 벌써 그래프에서. 그거 말고. 현우야, 뭐가 보여? 아 Y는 X 그렇지. 이 둘이 좌표가 y와 x의 자리가 바뀌어 있지 않냐? 그럼 의심해야지. 두 함수가 혹시 역함수진 않을까? 그거를 발견해 달라는 거야. 역함수 맞아요. 왜? 시작점 xy 좌표 대칭이지. x의 개수가 역수로 들어가 있지. 지난번에 알려줬죠. 무리함수도 역함수 바로 구할 수 있다는 거. 즉 둘은 무슨 관계에 있다? 역함수 관계에 있는 거야. 그거를 눈치채세요 였던 문제예요. 알았어? 그래서 둘이 역함수 관계에 있다는 걸 알아냈으면 더 이상 2차 함수와 gx, 2차 함수 fx와 gx의 관계가 아니라 누구와? y는 x와 유리함수 혹은 y는 x와 2차 함수의 관계에 대한 내용이지. 맞냐? 네. 아, gx다 이거. 그래서 너희들은 두 함수가 뭐 하면 되겠네? 두 점에서 만나주세요. 그럼 뭐야? 무료함수와 직선의 위치 관계네. 그럼 그림으로 눈으로 확인을 하고 두 점에서 만나기 위한 뭐만 발견하면 되겠어? 예. 위치만 움직이면 되겠지. 맞지? 그럼 언제부터 언제까지 보면 돼, 얘들아? 아까 누가 얘기했는데 접하는 순간, 즉 판별식이 필요한 순간부터 해서 어디까지? 요 점을 지나는 그 순간까지. 그 사이에 있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두 개 찾아줘요. 하나는 뭐? 접하는 순간. 얘는 뭐? 0,0을 지날 때의 k. 얼마? 0. 됐죠? 그럼 접하는 순간은 뭐 2차랑 가도 된다. 알았죠? 2차랑 가도 돼. 그래서 뭐예요? 5분의 x 제곱 플러스 5분의 k랑 x가 만난다. 이항시키고 5배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k가 0. 판별식으로 할까요? 25 마이너스 4k. 얘가 0인 순간 k는 얼마? 4분의 25. 그래서 두 그리 사이에 있습니다. k는 0보다 크고 4분의 25보다 작은데 언제는 요때는 만나는 거지. 0은 이거 붙여도 됩니다. 끝. 정수의 개수는 0, 1, 2, 3, 4, 5, 6까지. 몇 개? 7개. 답은 2번. 되었나요? 예. 끝.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조금 요구하는 거지 뭐. 역함수라고 말 안 하더라도 역함수인 거 너희들이 발견하겠어? 를 물어보는 겁니다. 됐나요? 예. 자, 다음으로 갑니다. 자, 경우의 수부터 해서 순열조합으로 갈 건데 얘들아 사실 개념 설명을 하자라고 하면은 진짜 별거 없어요. 문제는 경우의 수 파트는 뭐가 문제다? 각각의 유형들이 문제인 거지. 일부 특정 문제들이 말 그대로 문제인 거지. 개념 설명을 이해 못하는 거는 사실 한두 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내일에서 순열조합 경우의 수부터 순열조합 끝낸다 그랬지. 자, 오늘은 좀 지루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개념 설명 싹 해보면서 자주 나오는 유형 먼저 말만 해줄게요. 그리고 오늘 남는 시간과 내일까지 해서 문제 쫙 풀면서 심화 문제 몇 개 건드려주고 마칠 겁니다. 그렇게 해서 경우의 수 순열조합을 다 나갈 건데요. 우리 안국이 오늘 왜 이렇게 졸려? 벌써 쉰다고? 잠깐 쉴까? 쉬면 잠 깰 것 같아? 상관없다는데? 네가 쉬고 싶구나. 가자. 얘들아, 개념 설명이다. 유형 설명이 아니야. 경우의 수 단원에서 내가 설명할 수 있는 개념 설명 딱 3개가, 3개? 2개? 3개가 다예요. 뭐랑 뭐랑 뭐. 그리고 이거 그 그림 그리는 거. 그거는 유형이고. 순열조합에서 계속 쓰는 거. 여사건. 아, 알았죠? 딱 3개입니다. 얘네들은 내가 설명 안 해도 되죠. 합의 법칙. 에이. 합의 법칙. 언제? 두 사건이 또는 둘 중 하나 일어날 때. 도배 법칙. 두 사건이 동시에 발생할 때.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합의 법칙은 주사위를 던졌을 때 뭐라고 해야 되지? 주사위를 던졌을 때 합이 짝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 뭐 이런 거. 두 주사위를 던졌을 때 합이 짝수인 경우. 합이 2, 합이 4, 합이 6, 합이 8, 합이 10, 합이 12 이런 거. 다 찾는 거 있잖아. 또 고배 법칙은 두 주사위를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그냥 뭐 모든 경우의 수. 맞죠? 그리고 아까 합의 법칙 그것도 사실은 뭐 고배 법칙도 함께 쓸 수도 있고. 또는 뭐 주사위와 동전을 던집니다. 그때 주사위는 짝수, 동전은 앞면이 나오는 경우의 수는 이라고 하면은 그것도 고배 법칙이죠. 맞죠? 맞죠? 끝.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 더 뭐? 여사건. 여사건의 경우의 수는 사실 이 명칭은 쓴다 안 쓴다? 안 씁니다. 언제 쓰냐면 확통 때 써요. 확통 때 쓰는데 보통 이제 말로 고등수학 1학년 때 말하는 걸로는 적어도 를 포함하는 경우의 수죠. 물론 이 경우의 수 부분이 뭐로 바뀔 수도 있다. 순열의 수, 조합의 수로 바뀌어서 계속 나옵니다. 확통을 배우면 더 계속 나오고요. 안구가 예. 자, 그래서 여사건의 경우의 수는 어떻게 푸세요? 전체의 경우의 수에서 네, 반대를 빼버려요. 맞죠?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게 만약에 적어도 하나의 짝수 어쩌고 저쩌고면 전체에서 빼기 전부 홀수를 빼버리면 되겠지. 알았죠? 근데 적어도를 포함하는 경우의 수라고 했는데 문제에서 적어도를 항상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나는 보통 적어도를 포함하는 식으로 해석되는 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합이 2 이상 이런 거 있잖아. 2 이상이라는 얘기는 합이 적어도 2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거든. 그래서 전체에서 합이 0인 거, 합이 1인 거를 빼버리시면 되겠죠.
근데 또 하나 더. 적어도를 포함한다 그래서 무조건 전체에서 반대를 빼나? 그건 아닙니다. 그게 더 효율적일 때. 알았죠? 그래서 항상 빼는 거는 아니고 반대를 세는 게 편할까? 2 이상인 경우를 하나하나 2일 때, 3일 때, 4일 때, 5일 때 이걸 다 세는 게 빠르냐에 따라서 쓰냐 안 쓰냐도 또 달라집니다. 물론 적어도를 포함하거나 적어도로 해석되는 문제들은 보통 반대로 푸는 거를 더 편하게 주기는 해요. 알았죠? 네, 뭐 이런 것까지. 어쨌든 여기서 경우의 수는 끝났어요. 자, 순열로 잠깐 가볼까? 지금은 개념 설명이야. 유형 설명 이거에 붙여서 할 건데 아마 쉬었다 할 것 같고요. 자, 순열의 수다. 순열의 정의에서부터 출발하죠. 자, 순열의 정의 기억나나 모르겠네. 기억나요? 안 나요? 나요. 뭐예요? 순서 배열이요. 에이씨. 너무 대충 얘기했잖아. 그거에 줄인 거 아니었어요? 아니, 근데 문제를 풀 때 이게 순열이다라는 거를 캐치할 수 있는 그 용어들이 몇 가지가 빠졌잖아. 뭐야 얘들아? 순열의 정의? 아무렇게나 배열하는 게 아니죠. 뭐? 서로 다른 n개가 있을 때 그 중에 r개를 일단 뭐 해야 된다? 나열이 포인트가 아니라 그랬잖아. 뽑는다. 이게 포인트였잖아. 그래서 여기까지 중학교 때부터 2단원까지 하는 거는 전부 다 3개가 있으면 그 중에 1개 뽑기. 10개가 있어도 그 중에 1개 뽑기. 그래서 숫자 카드 1, 2, 3, 4 하나씩 있을 때 세 자리의 정수를 만들어주세요 라고 할 때 너희가 4, 3이라고 하잖아. 왜 4, 3이야? 4개 중 하나 뽑기. 3개 중 하나 뽑기니까. 하나만 뽑았었거든. 그게 순열이었는데 한 방에 뽑고 싶은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순열이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조합이라 그랬잖아. 알았죠? 그래서 일단 순열과 조합의 정의는 뭐다?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몇 개를 동시에 뽑는 거? r개를 동시에 다 뽑아버리는 게 일단 순열 조합이고요. 그러면 순열과 조합을 구분 짓는 거는 뭐다? 거기서 너네가 아까 얘기했던 순서를 생각해서 뽑니? 순서를 생각하지 않고 뽑니로 구분을 지으라 그랬어. 됐죠? 그리고 또 하나 더 강조하고 싶은 거는 정의에서 뭐? 서로 다른 n개.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특히 현우. 문과 학생들 나중에 확통으로 가면은 서로 다른 n개가 아니라 똑같은 걸 섞어서 몇 개 줘요. 그 중에서 뽑으라고 해요. 순열 쓰면 된다 안 된다? 쓸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좀 다르게 고민을 해야 돼요. 그거 중요합니다. 알았죠? 똑같은 바구니 3개 중에서 2개를 뽑아 라고 하면은 1이지 뭐. 왜? 똑같은 바구니니까 2개를 뽑아봐야 구분을 못하거든. 알았죠? 그런 것들 차이 잘 보시고. 그리고 기호로는 뭐라 써요? 얘는 NPR, 얘는 NCR. 그 다음에 계산하는 방법은 둘 다 2가지가 있죠. 맞죠? 자, 순열 어떻게 계산해요? N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줄여나가면서 나오는 자연수들을 줄이자. 곱합니다. 마지막을 곱하는 거는 우리가 외운다 안 외운다? 보통 안 외웁니다. 얘도 마찬가지죠. N부터 한 줄 내리자. N부터 시작해서 한 개, 이건 좀 이따 하자. 조합은 순열과 연결시키자면 뭐다? 결국 나열하는 방법의 수 순열에서 맞죠? NPR에서 나열하는 방법의 수를 나눠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분자에 뭐가 들어가? 지금 저거 N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줄어나가면서 만들어지는 모든 자연수들을 곱합니다. 역시 마지막에 뭐가 곱해진지는 몰라요. 그게 누군지가 중요하지는 않고 뭐 몇 개를 곱하는지가 중요하지. 몇 개였어? R개의 자연수들 곱하면 됩니다. 분자, 얘도 분자 마찬가지. 기억나죠? 그 다음에 굳이 외우자면 마지막은 뭐였어? MSR 플러스 1. 알았죠? 그리고 분모에다가 뭐가 들어간다?
얘는 R팩. 됐음? 근데 이게 다가 아니죠. 맞죠?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점점점을 생략해버리면은 n과 r이 자연수 정수면 괜찮은데 문자가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중간에 뭐뭐뭐뭐 들어가 있는지 한눈에 보여? 안 보이죠. 그러다 보니까 공식을 만들 수 있다 없다? 계산은 가능하지만 공식은 만들 수가 없었지. 그래서 이렇게 푸는 건 오직 어디서만? 실제 값을 구하는 과정에서는 계산을 할 때는 이걸 쓰지만 새로운 공식을 만드는 증명을 하는 과정이나 공식 유도 과정에서는 절대로 저걸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조합도 순열도 계산식과 증명용식은 다르다라고 했었지. 그래서 이 문제 풀 때, 방학 때 뭐뭐뭐임을 증명하시오라는 문제는 전부 다 밑에 거 쓰기만 하면 된다라고 했는데 애들이 안 쓰고 질문을 한다 그랬지. 쓰셔야 돼요. 외우는 건 두 번째. 쓴다라는 사실부터 인식하세요. 자, 그럼 어쨌든 증명용식은 뭐다? 기억나? 용현아? 분수꼴입니다. 기억나? 안구가? 기억나? 순열을 증명용으로 쓰는 분수식. 위에 예, 뭐예요? 뭐 들어가요? 뭐분의 뭐? 분자에 분모는? 얼마 맞아요. n 나누기 n-r팩. 제대로 외우세요. 그럼 얘는 순열 자리에 그대로 쓰면 돼. 대신에 분모에 뭐 하나 더 나누세요? r팩. 기억나? 이거 이제 외우셔야 됩니다. 증명 서술형 냅니다. 너의 그 서술형 나오면은 낼 가능성 있어요. 또는 객관식만 나온다고 하더라도 증명 문제가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증명하는 과정의 일부이다 해서 계속 쓸 겁니다. 알았죠? 빈칸 추론형. 그리고 나면은 순열은 기본 공식 3가지, 특수 상황 2가지. 조합은 기본 공식 3가지, 응용 공식 2가지. 총 5개의 성질이 더 나오거든요. 자, 그때 초록 색깔 기본 성질은 쉽죠? 얘도 N, NP1, NP빵. 얘는요, NCN, NC1, NC빵. 자, 얘 얼마고 얘 얼마야? 밑에 거 2개, 얘 얼마야? 얘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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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개가 있을 때 순서를 생각하는 안 하든 하나 뽑기는 무조건 n이라 그랬지? 당연히. 그게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경우수 단원에서 해오던 거니까. 그 다음에 0개 뽑기는 0 아니고 방법의 수니까 하나 조심하고. 그 다음에 얘는 얼마야? 뭐야? 그렇지. 그 다음에 얘는 뭐야? 그렇지. 그 다음에 순열에서 나오는 특수한 상황 2가지. 뭐랑 뭐? 이웃 하는 것이 이웃하는 순열이라고도 하는데 정확하게는 것이 있는 순열. 얘는 이웃하는 것이 없는이 아니라 이웃하지 않는 것이 있는 순열. 응? 있는. 그 다음에 그 외 나머지의 제한 조건. 근데 얘네들도 조건의 일부입니다. 대신에 좀 다르지. 조합은 그런 거 없어요. 전부 다 제한 조건입니다. 다 얘랑 똑같이 푸시면 돼요. 알았죠? 대신에 독특한 공식이 2가지가 있었지. 하나는 예를 들어서 10C에 7 계산할 때 우리가 10C에 3으로 계산하는 그 공식 NCR이랑 NCN-R이 같다. 맞죠? 그 다음에 얘는 확통해서 많이 쓰지 순열조합인 경우의 수, 수학 하에서는 잘 쓰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증명용으로 되게 많이 내요. 뭐 있었어? 2개의 조합을 합쳐서 하나의 조합 만드는 거 기억나? 두 조합이 어떤 구조를 띠고 있어야 된다? 좀 이상한데?
어떻게 있어야 된다? 앞에 게 똑같아요. 뒤에 거는요? 얼마나 달라요? 1만큼 차이 납니다. 그러면 합칠 때 앞에 녀석은 C 앞에 거는 1 키워주고 뒤에 녀석은 큰 것 따라가시면 됩니다. 알았나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5C3, 5C4는 6C4가 되는 거지. 그리고 계산은 6C2로 계산하겠지. 그런 거. 자, 다시 말합니다. 얘는 아이씨. 그래, 얘는 증명을 많이 물어봅니다. 응용 문제보다는. 알았어요? 그럼 증명하세요니까 뭐 하면 돼? 두 조합을 각각 이거 써버리고 통분하면 답 나옵니다. 통분하는 게 좀 귀찮아서 그렇지. 알았죠? 여기까지가 개념 설명 끝이에요. 여기서 이제 세부적인 유형 설명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는 좀 이따가 얘기할 거고. 자, 요거 마무리 짓자. 이웃하는 것이 있는 순열과 이웃하지 않는 것이 있는 순열을 설명하기 전에 조합에서도 나오는 그 외 제한 조건들, 그리고 순열에서 나오는 이웃하는 것과 이웃하지 않는 것이 있는 순열을 제외한 나머지 그 외 제한 조건은 무조건 어떻게 풀어요? 먼저 계산하시오지. 맞죠? 뭐 예를 들어서 뽑을 수 있는 숫자 카드에 0이 있을 때 세 자리 정수를 만들 때는 100의 자리에 제한 조건이 있다. 숫자 카드들을 가지고 짝수를 만드세요라고 하면은 1의 자리에 제한 조건이 있다. 그리고 숫자 카드가 0, 1, 2, 3, 4가 있는데 세 자리 짝수를 만드세요라고 하면은 1의 자리와 100의 자리 둘 다 제한 조건이 있다. 그럼 걔네들 먼저 가짓수를 찾은 다음 나머지 놈들 나열해주면 되겠지. 그런 제한 조건이 있는 놈들을 뭐 하세요? 먼저 나열하세요. 조합은 잘 나오진 않지만 역시 제한 조건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영희와 철수를 포함하여 10명의 학생들이 있을 때 영희는 무조건 포함하고 철수는 포함하지 않으면서 뭐 5명 뽑기 이러면은 영희는 뽑지 말고 철수는 먼저 뽑아놓고 남아있는 8명 중에서 뭐 4명만 뽑기 이런 식으로 가면 되잖아. 걔네들 먼저 계산해서요가 제한 조건을 해결하는 기본적인 풀입니다. 근데 순열에서 나오는 요 두 가지는 먼저 계산하지 않는 거니까 따로 빼둔 거겠지. 그래서 얘네들은 풀이를 무조건 지켜야 되고, 이게 언제? 형도 잘 기억해놔. 확통으로 가면은 여러 가지 순열을 더 배워요. 원순열도 있고 중복순열도 있고 중복조합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얘네들에서도 항상 적용되는 거야. 이웃하는 것이 있는 원순열, 이웃하지 않는 것이 있는 중복순열. 전부 다 똑같아요. 알았죠? 너네 혹시 확통 의무냐? 아니지? 아니. 선택한 사람 없지? 내년 과목이라서. 아직 선택은 못 안 하네. 할 사람들이 있으면 혹시 기억하세요? 알았죠? 순열의 종류에서는 항상 똑같은 풀이 나옵니다. 그래서 확통을 보통 수업을 하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게 수학학 경우에서 다시 건드려줘. 그러면서 연결시켜줘. 똑같아요 하면서. 이 얘기를 또 볼 거예요, 확통하면. 더 요약하겠지. 어쨌든 이웃하는 것이 있는 순열이면 뭐 한다? 걔네들을 함께 계산을 하죠. 먼저가 아니라. 맞죠? 맞죠? 한 방에 같이 나열해요. 대신에 묶어서 하나처럼 취급을 해주지. 이웃하는 것들을. 그리고 이거랑 유형은 좀 이따 가고. 그 다음에 이웃하지 않는 것이 있는 순열. 예를 들어서 도윤이랑 요은이는 이웃하지 마세요라고 하면은 걔네들을 먼저 까는 게 아니라 이웃하지 마세요라고 했던 그 대상을 빼놓고, 그렇지, 걔네들을 오히려 마지막에 하고 그 외 나머지를 먼저 나열하죠. 그 다음에 이웃하지 말아야 되는 놈들을 사이사이에 집어넣어요.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집어넣는 게 얘랑 좀 다른 거지. 제한 조건이 있는 놈들인데 나중에 계산. 알았음? 그리고 여기서 이제 조금씩 이해하기 힘든 또는 한번 꼬여있는 문제들, 유형들이 몇 개 나오지. 예를 들어서 이런 거는 뭐 있어? 의자에 사람들을 앉힐 때 뭐하라 그랬어? 의자에다가 사람을 골라서 앉힌다가 아니라 사람들을 의자 들고 들어가게 해서 먼저 빈 의자 깔아놓고 이런 식으로 했던 거 있잖아. 알았죠?
넷. 자, 그 유형 설명은 잠깐 쉬었다 할게요. 저기서 할 얘기가 많지. 그 유형 설명은 아까 말했던 뭐 하나하나 수형도 그리고 이런 것부터. 추상적인 생각. 아니 그 생각이 뭐 비정상적이라고는 안 해요. 내 기준에서는 그런 생각을 왜 해? 그런 고민을 왜 해? 이런 게 좀 많지. 예를 들어서 S가 제일 이해 못하는 N의 생각. 뭐 예를 들어서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 이런 거 있잖아. 지구가 왜 멸망을 해? 약간 이런 거. 그래. 내일 전쟁이 난다면. 전쟁이 왜 나? 전쟁이 날 거면 징조가 있지. 그럼 징조가 있으면 그때부터 준비를 해도 되는 거지. 전투기는 어떻게 세우고? 훔친다 치자. 어떻게 운전할 건데? 어떻게 조종할 건데? 야, 이 미친 자야. 자, 가자. 한국아, 옛날아. 자, 갑니다. 이제 유형 설명 하나하나 해보도록 합시다. 자, 경우의 수 파트에서 그래서 저 세 개로 계산하고 계신가? 아니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너희들이 생각을 해줘야 되는 유형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제일 기본적으로 나오는 게 약수의 개수. 근데 약수의 개수는 이미 너네가 알고 있거든. 지수에다 1 더하기. 그래서 다 곱하기. 왜 1을 더해? 예를 들어서 2의 3승 3의 제곱이라는 것 자체가 그 수가 뭘 가지고 있다? 2를 3개 가지고 있으니까 그 3개를 가지고 몇 개를 가질래를 고민할 수 있는 방법일 수는 가진 개수보다 하나 더 많겠지. 안 가진다 때문에. 맞죠? 그래서 하나 더하고 하나 더해서 곱하는 거지. 경우수를. 왜 곱해? 동시에 생각하는 거니까. 2를 몇 개, 동시에 3을 몇 개, 동시에 5를 몇 개 이런 식으로. 맞죠? 그 약수의 개수랑 같이 기억을 해야 되는 공식. 약수의 총합. 저도 공식이 있었는데. 그쵸? 요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예시로 바로 갈까요? 예를 들어서 어디다 쓰지? 여기다 쓸까? A라는 수는 2의 3승 3의 제곱이다. 약수의 개수는 뭐다? 4 곱하기 3 더하기 1 곱하기 2 더하기 1이다. 맞지? 약수의 총합은 2의 0승, 즉 1부터 시작해서 2의 거듭제곱들을 다 더해요. 3도 그렇지 똑같이 계산을 합니다. 알았죠? 요거 기억하세요. 한국어! 큰일 났네. 플랫다 오늘 수 못하겠다. 어떻게 해야 잠을 깨지? 노래를 시켜요. 노래 부를래? 아니요. 이제부터 눈을 감는 순간이 보이는 순간, 깜빡하는 거 말고 보이는 순간 이걸로 눈 찔러버릴 거야. 이거 플라스틱이야. 알았죠? 푹 찔러버릴 거야. 실명되는 거 아니냐? 자, 어쨌든 됐죠? 맛있겠다고? 조용히 하세요. 자, 두 번째로 갑니다. 약수의 개수와 굉장히 유사한 문제. 뭐 있어? 지불. 방법의 수와 금액이. 그렇지. 금액의 수. 방법의 수는요. 약수의 개수랑 똑같이 하면 됩니다. 대신에 마이너스 1만 하면 돼. 왜? 0원을 지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없는 것으로 본다. 그래서 그 1 하나 빼는 거지. 근데 금액의 수는 뭐예요? 요게 살짝 다르죠. 금액이 뭐 하는 경우? 중복되는 경우. 이 중복된다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1,000원이 5개 이상 있어서 5,000원을 만들 수 있을 때 중복되는 거지. 그때 낮은 단위로 바꾸죠. 환산 후 계산을 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00원짜리가 6개, 5,000원짜리가 1개, 만원짜리가 1개. 그러면 뭐다? 만원은 그대로 있고 5,000원은 1,000원짜리로 다 바꿔서 방법의 수처럼 계산하면 되죠. 알았죠? 약간 5,000원, 만원 한 개, 5,000원 두 개, 1,000원짜리 6개면 4,000원짜리. 그렇지. 싹 다 낮은 단위로. 1,000원, 만원을 5,000원을 바꾸고 5,000원 나온 것과 원래 5,000원의 개수를 다 1,000원으로 환산해서. 둘 다 중복된 경우는 잘 없기는 해요. 왜냐면 그냥
마지막에 다 환산해버리면 너무 쉽잖아. 그래서 보통은 한 군데서만 중복되고 위에서는 중복되고 밑에서는 중복 안 되고 보통은 이렇게 하긴 합니다. 아무튼 알겠죠? 중복되는 경우에만 낮은 단위로 그 구간에서만. 알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오는 녀석이 바로 뭐다? 수형도. 근데 이 수형도는요, 원래 원인은 뭐다? 앞의 결과에 따라 뒤에 계산해야 되는 경우의 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앞에서부터 수형도, 나무 짝대기, 나뭇가지 모양으로 쪼개면서 계산하는 건데 너희들은 보통 노가다라고 부르기도 하죠. 맞죠? 오케이? 그 녀석. 근데 대표적으로 내가 값을 외우세요 하는 거 있었어. 기억나? 어떤 문제? 자신의 모자 쓰지 않는 경우에 대하여 몇 명일 때? 2명일 때, 3명일 때, 4명일 때, 5명일 때는 외우라 그랬어. 2명일 때 경우의 수는 뭐예요? 1개요. 3명일 때는요? 4명일 때는요? 5명일 때는요? 기억하세요. 그래서 이걸 응용해서 5명이 있다. 1명만 자기 자신의 모자를 쓰고 나머지 4명은 남의 모자를 쓸 때. 그러니까 1명을 고르는 5. 4명 가지고 만드는 9 곱해서 45. 이렇게 보통 답을 내거든. 알았죠? 그런 식으로 응용하기도 합니다. 알았음? 응? 원래는 있지. 예를 들어서 4명이라 치면 A, B, C, D를 해볼까? 귀찮아요. 자, A, B, C, D가 있어요. 얘가 B 걸 쓴 거랑 얘가 CD를 쓴 거는 이 두 개는 규칙 있지. 근데 얘랑 얘랑은 규칙 없어서 각각 찾아야지. 그럼 5명이 되면 B일 때랑 CD일 때 규칙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 C인 거 하나만 찾아서 곱하기 3 하면 되고 얘는 다르고 이런 규칙이 있기는 합니다. 알았죠? 예. 근데 결국 노가다성을 벗어날 수는 없고. 알았지? 아, 네가 말한 규칙이 이게 증가하는 규칙? 아, 그건 없어요. 그래서 보통 6명부터는 안 나옵니다. 6명이 있다면 5명만 자기 자신의 모자 안 쓰고 1명은 제대로 쓰고 이렇게까지는 주어지겠지. 근데 그것도 44를 외우세요라고 학교에서는 설명 잘 안 하거든. 그래서 좀 그렇고 오히려 이런 거에 더 많이 나와. 결국 너희들이 수용들을 일일이 하나하나 그릴 수밖에 없는 문제. 예를 들어서 5명 있다. 보통 4명인데 4명 있다. 4명 중 A는 B의 모자를 쓰고 나머지 3명은 자신의 모자를 안 쓰는 거. 이거는 하나부터 10까지 싹 다 수용도 그려야 됩니다. 그런 귀찮은 문제가 발생하죠. 실제로 내가 풀리려고 뽑아놓은 문제 중에도 있나 모르겠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아니요. 힐러는 경우의 수에서 안 나와. 분열 조합이지. 경우의 수에서 그나마 어려운 거 나온다면 수용도가 맞을 거예요. 나머지 너무 쉽잖아. 이게 뭐 어렵겠어? 이게 어렵겠어? 그 다음에 나오는 색칠하기가 어렵겠냐? 아니거든. 자, 어쨌든 마지막은 뭐다? 색칠하기. 근데 색칠하기 그 자체의 문제는 너무 쉬워요. 뭐가 섞여 나오거든. 수용도. 그 너희들이 이 상황에서는 수용도를 써야 되겠네를 자꾸 놓쳐. 기억나지? 이거. 수용도 쪼개야 되는 거. 그거를 자꾸 수용도를 써야 된다는 사실을 까먹는 거를 노리겠죠. 아무튼 됐나요? 예. 끝. 경우의 수에서는 요 4가지가 답니다. 또 있나? 없을 겁니다. 도로망은 너무 쉬워서 뺄 거고. 최단거리. 아씨. 111111 쓰는 거 있잖아. 도로망은 이거 있잖아. 이런 거. 이게 도로망이고 최단거리는 이거 우물 이런 거. 알았죠? 근데 최단 경로라고 하죠.
최상용로는 사실 잘 안 내요. 1학년 때 있죠. 근데 그 방법이 다 1, 1, 1, 1, 1, 1, 1, 1 이거밖에 없어서 사실은 잘 안 내. 왜냐면 구멍 뚫어 놓으면 헷갈리는데 이게 왜 잘 안 내냐면 똑같은 문제가 확률과 통계를 가면 풀이가 완전히 다른 풀이가 하나 더 나와요. 그래서 잘 안 내요.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라고 해서 순열의 한 종류가 있는데 거기서 또 나오거든. 똑같은 문제가. 근데 그때 이 풀이는 달라져요. 거기서 내요. 그래서 사실 경우의 수에서 최단경로를 내는 학교는 사실 뭐 못 본 건 아니다. 잘 안 나와요. 나오긴 합니다.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근데 너무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 배웠던 거 1111111 이 풀이를 반복하는 느낌이라 결국 해봐야 합의 법칙, 고배 법칙 물어보는 정도밖에 안 되거든. 그래서 합의 법칙은 언제 써? 내가 중간 지점 설정하세요 했었지. P, Q, R 하면서. 그 P를 지날 때, Q를 지날 때, R을 지날 때 안에 거기서 각각 더하는 거. 그리고 P를 지날 때를 계산할 때는 뭐야? 곱의 법칙. 여기서부터 P까지, P에서부터 끝점까지 곱하기. 시작점에서부터 Q까지, Q에서부터 도착점까지를 각각 계산해서 곱하기. 이거였잖아. 알았죠? 근데 그 계산하는 과정은 다 또 1111이거든. 그래서 사실은 잘 안 냅니다. 1111 때문에. 알았죠? 어쨌든 낼 수는 있으니까 유형 저 두 개가 끝. 그러면은 순열조합에서는 뭔가 유형 설명하기는 좀 애매하죠. 다 이제 철수 영이 등장하기 시작하지. 뭐 굳이 치자면은 이런 거랑 연결시킬 수 있는 건 뭐야? 예를 들어서 철수와 영희 사이에 몇 명이 들어갈 때, 3명이 들어갈 때 이런 거 있잖아. 그거는 얘를 살짝 응용한 거죠. 맞죠? 이웃하지 않는 것이 있는 순열은 뭐야? 의자가 똑같은 게 7개가 있다. 거기에 3명을 앉히는데 3명이 전부 다 이웃하지 마세요. 그거는 이제 요걸 또 응용한 거고. 맞음? 그 다음 그 외 나머지는 너무 많고. 조합은 뭐 굳이 응용하자면 뭐 있어? 아까 말했던 뭐 철수와 영희가 있다. 철수는 포함하고 철수는 포함하지 않는. 또는 이런 것도 있지. 뭐 뽑은 후 나열. 기억나? 철수와 영희를 포함하여 10명이 있는데 그 중에 철수와 영희는 반드시 포함을 시키고 5명을 뽑아 일렬로 나열하세요 라고 하면 뭐야? 일단 철수, 영희를 제외한 나머지 8명 중에서 3명을 더 뽑고 83. 그리고 나열할 때는 500. 뽑을 때와 나열할 때의 수가 다르지, 사람 수가. 그런 거는 뭐야? 조합과 나열, 팩토리얼을 짬뽕시킨 문제. 뭐 이런 식으로 푸는 거는 있겠지. 그것들 제외하고 나머지는 몇 개 없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개념 설명 한번 싹 다 해봤어요. 정리할 시간 필요한가요? 필요한 사람들은 얼른 정리하시고 올릴 거예요. 아, 네, 그러세요. 자, 그러면 그 외 나머지는 사실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하거든. 자, 그래서 거기도 풀 거예요. 풀 거예요. 근데 내가 풀고 싶은 게 혹시 지금 여기서 있나만 먼저 좀 보고. 자, 시간이 지금 20분 남았지. 25분. 조금 애매해서 얘들아, 요런 거 지금 내가 설명 안 해도 되겠냐? 안 보여줘도 되겠어? 현우? 해보? 할까? 알았어. 그러면 오늘은 책에 있는 기본 문제들 위주로 하고 내일 추가 문제, 좀 어려운 문제들 좀 같이 가면서 남아있는 내용들 할게요. 알았죠? 자, 간다. 이거 지워도 돼? 자, 몇 번을 먼저 풀어볼 거냐면 일단 하나 먼저 골라주고 칠판 좀 지우고 할 거니까 그리고 맞다. 짬뽕 시킨 거 이거 하나 더 있다. 얘들아, 경우의 수에서 여사건을 응용하는 문제 하나 더 있지. 최근에도 설명했던 거. 뭐뭐뭐뭐 하지 말고 뭐뭐뭐뭐 하지 마. 기억나지? 뭐?
얘를 A로 잡아서 A여 집합. 얘를 B로 잡아서 B여 집합. 고니까 교집합. 그럼 뭐다? A여 집합, 교집합, B여 집합. 그럼 뭐다? A 합집합 B의 전체 여집합. 기억나? 그러면 결국 여집합으로 넘어가지. 네. 그거랑 순열조합 짬뽕 시킨 문제. 뭐? 함수의 개수. 이거는 내가 따로 설명할 거예요. 알았죠? 오늘은 아마 안 될 것 같고 내일 아마 한 방에 할 겁니다. 순열에서 나오는 함수의 개수와 조합에서 나오는 함수의 개수와 확통에서 나오는 함수의 개수 다 짬뽕. 알았어요? 자, 어쨌든 지금 문제 하나만 풀어봅시다. 다른 것들은 괜찮은 것 같고요. 2개 하고 갈까? 자, 내가 지금 써주는 문제 풀어보세요. 966 네, 966 2개 써놓고 칠판 좀 지우자. 972 2개. 혹시 풀려 있다면 지우고 다시 풀어봐요. 답 보지 말고 다시 풀이 과정 써봐요. 방학 때 좀 안 다뤘던 유형들 위주로 갈까? 자, 여기까지. 경우의 수에서 5개. 순열 조합 조금 이따 할게요. 그 다음에 지금 내가 주는 문제 이거 책에 잘 껴놔. 조만간 풀릴 문제이기는 한데 내일 다뤄볼 겁니다. 오늘도 시간 남으면 할 거고요. 네, 확통인데 여기서 2개 정도만 다룰 거예요. 옛날 명칭. 뭐야? 영상 안 껐네. 그래? 조금만 더 해봐. 자, 풀이 필요한 문제. 966번 답 몇 나와요? 5번 나오니 다들 5번? 네. 다른 문제야? 2번 나오니? 나왔어? 1번. 자, 한번 볼까? 5g, 10g, 15g짜리 추가 여러 개 있습니다. 여러 개. 5g짜리도 여러 개, 10g짜리도 여러 개. 이 세 종류의 저울추를 각각 1개 이상 사용해서 50g을 만들어 보세요. 그럼 뭐야? 5x, 10y, 15g. 그래서 얼마? 50. 딱 50을 만들 거고 각각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10g만 가지고도 50g 만들 수 있는 양이 충분히 있습니다. 근데 x, y, g는 뭐 하세요? 1개 이상. 됐죠? 그럼 뭐 해야 돼? 일단 뭐 이 방정식 이대로 풀든 5로 나누든 방정식 문제로 바뀌었지. 됐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뭐 하면 돼? x, y, g를 하나하나 집어넣어 보는 거지. 왜? 이것도 왜 하나하나야? x가 뭐냐에 따라 y가 달라지잖아. x, y가 뭐냐에 따라 g 다 달라지잖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뭐 해야 돼요? 결국 이것도 일종의 수형도 문제입니다. 알았죠? 그래서 어디서부터 고민? g가 1인 것부터 고민. 2. 3. 3도 뭐 고민. 근데 3은 불가능하죠. 왜? 앞에 게 1, 1이 안 되잖아. 그치? 그럼 얘는 2부터 고민. 자, g가 2다. 그러면은 얘 가지고 얼마 만들었으니까? 6 만들었으니까 앞에 거 가지고 얼마 만들어줘야 돼? 4 만들어줘야 되겠네. 그럼 뭐예요? y가 2일 때 x가 0. 이거는 안 된다. 그쵸? 그럼 얘가 1일 때 얘는 얼마?
2. 가능하네. 그 다음에 g가 얼마일 때? 1일 때. 그럼 얘 가지고 뭐 만들었으니까? 3 만들었으니까. 얘네 가지고 뭐 만들어주면 돼? 7. 그래서 y에다가 넣을 수 있는 거를 뭐 어디서부터? 3, 2, 1 고민하는 거지. 됐죠? 각각 뭐가 만들어져요? 1개. 3, 5 만들어지잖아. 됐지? 그럼 몇 개가 있습니까? 하나, 둘, 셋, 네 가지 경우가 있겠네요. 끝. 그래서 답은 몇 번? 1번이죠. 1번. 왜 2번 나왔어? 아니 그 뭐냐 잘못했나 뭐 그래요. 됐죠? 그래서 여기서 설명하고 싶은 건 뭐다? 방정식도 일종의 뭐다? 수형도 문제다. 근데 어떤 것부터 고민을 하자? 개수가 큰 놈부터. 또는 가끔 나오는 얘기긴 한데 여긴 없지. 없네. 가끔 나오는 문제긴 한데 어떤 것도 있을 수 있다. 차수가 혼자, 지 혼자 다른 놈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경우라면 뭐 해주세요? 차수 높은 놈 먼저. 알았죠? 그 다음에 개수 높은 놈. 그래서 1번, 2번, 3번 순서로 고민을 하겠지. 그렇게 수용도 만들어 가시면 됩니다. 알았죠? 예. 다음. 972번. 국민대 학생부 종합수시에 지원한 국민대 학생부 종합수시에 지원한 5명 수험생이 있어요. 다 떨어지겠지. 이거 했던 것 같냐 왜? 이 썰까지 했던 것 같은데 안 했어? 자기소개서를 한 대 모아놓고 면접을 보고 난 후 임의로 자기소개서를 하나씩 가져가는데 한 명만 자기소개서를 가져가는 경우의 수는 이 정도로 생각이 없다면 수시 다 떨어져야지, 그지? 이 한 명만 합격해야지, 그지 않냐? 지껏 못 가져갈 정도의 정신머리를 가지고 무슨 수시 합격이야. 국민대 고려되면은 다 붙겠지. 자, 어쨌든 가자. A, B, C, D, E 5명이 있습니다. 뭐 해주세요? 한 명만 자기소개서. 그럼 뭐야? 아까 얘기했던 그 문제다, 그치? 뭐? 네. 먼저 자기 자신의 자기소개서를 가져가는 사람의 수 5. 그 다음에 나머지 4명은 뭐 해주세요? 나머지는 다른 사람 거. 몇 가지 경우의 수? 기억하라 그랬죠? 그게 딱 5, 9, 45 나오잖아. 45인 거 알겠지? 왜 군지 알겠지? 그러면 이게 만약에 서술형이다. 이 4명만 수용도 그려주면 됩니다. 그래서 5명짜리 수용도는 보통 안 물어봐요. 44개를 다 그리게 하겠니? 아니죠. 그래서 보통 객관식으로 물어보거나 할 겁니다. 알았죠? 왜냐면 서술형에서 내가 5명짜리 뭐 수용 어쩌고저쩌고는 44 임으로 이걸 못 쓴단 말이야. 뭐라고 쓸지도 애매하고. 알았죠? 물론 만약에 나온다 치면 그냥 하면 되지. 5명이 자기 자신의 자기소개서를 가져가지 않는 경우에는 44임으로 하면 돼요. 알았죠? 그 44개를 진짜 그리라는 멍청한 문제는 없어요. 알았어? 어쨌든 가자. 984. 자, 요거는 내가 보통 원래는 안 풀리는데 한번 풀어본 거예요. 다항식을 전개했을 때 A를 포함한 항의 개수와 P를 포함하지 않는. 자, 간다. A를 포함한다라는 거 가기 전에 얘들아, 전개는 결국 뭐야? 각각의 괄호 안에서 덧셈을 이루고 있는 문자들 중 하나를 선택하고 하나를 선택하고 하나를 선택해서 선택한 놈들끼리 곱하면 하나의 항이 만들어지는 것. 그럼 일단 전체 항의 개수는 몇 개야? 2 곱하기 3 곱하기 3, 18개입니다. 알았죠? 근데 A를 포함하라는 얘기는 뭐야? 첫 번째 괄호에서 반드시 뭐 하세요? A를 골라주시고요. 나머지는 네 마음대로 고르세요. 그래서 뭐다? 1, 3, 3. 알았지? 그 다음에 P를 포함하는 항은, 포함하지 않는 항은 얘는 반드시 뽑지 마세요라고 결정한 거죠. 그럼 뭐야? 2 곱하기 3으로 가면 됩니다. 알았죠? 뭐 경우에 따라서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겠지. 뭐 A를 포함하고 P를 포함하지 않는. 어쨌든 여기서는 경우의 수를 이 두 개를 각각 구하세요. 이거 자체를 물어보는 것도 있겠지만 각각의 경우의 수를 계산할 때 뭐 전개를 하는 것은 의미가 뭐다? 각각의 괄호에서 덧셈을 이루고 있는 문자들 중 하나를 선택해서 선택한 놈들끼리 곱한다라는 약속이 있는 겁니다. 알았죠? 네. 그래서 어쨌든 답은 뭐냐? 뭐 나오겠지. 1004 갈까? 간다. 빨리 풀으라고 마시자. 1004. 자, 이거는 뭐 너무 쉬워서 그죠? 1000원짜리, 100원짜리, 10원짜리. 자, 지불하는 방법 몇? 얼마? 39.
됐죠? 자, 그럼 만약에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수를 물어본다고 하더라도 왜 똑같죠? 이게 치환할 수 없어요. 치환. 그래요. 뭐 비슷한 의미죠. 환산할 수가 없습니다. 맞죠? 왜? 10원짜리 몇 개? 4개밖에 없어. 100원 만들 수 있어 없어? 중복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100원짜리가 3개가 있어요. 1000원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중복됩니까? 안 됩니까? 그 말은 금액의 수를 물어본다고 하더라도 환산이 있다 없다? 없다. 됐죠? 근데 만약에 얘가 뭐 13개다. 그러면은 100원짜리랑 10원짜리로 가져야 되겠지. 얼마? 그래서 답은 뭐 이렇게 되겠지. 알았죠? 네. 네. 중복되는 구간에서만 환산을 합니다. 뭐일 때? 금액의 수일 때. 근데 이 유형에서 중요한 문제들은 다 홀수번에서 이미 풀어가지고 풀 게 없어서 그냥 1004번 풀라고 했고 이거 설명하고 싶었어요. 기억하세요? 알았죠? 자, 마지막 1014번 가자. 얘는 색칠인데 뭘 섞은 문제야? 그렇지. 수영도 섞은 문제인 거 보이죠? 이제. 자, 순서를 어떻게 할게요? C, A, B, E, D로 갈게요. 알았죠? 얘를 하고 나서 한 바퀴 돌리세요.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알았죠? 자, 가자. 중복 사용해도 좋은데, 하나를 여러 번 사용해도 좋은데, 이웃하는 곳에는 구분을 하세요. 그러면 C에는 일단 몇 개? A에는 몇 개? 여기는 몇 개? 여기까지는 그대로 갑니다. 그쵸? 근데 E에 칠할 수 있는 방법만 생각하면 몇 개야? 얘만 보면 3개가 맞는데, 맞지? 왜 3개? 이 2개랑만 다르면 되니까. 문제는 얘를 안다 모른다? 모른다. 왜? 두 색이 A랑 E가 같은 색일 수도 있고 다른 색일 수도 있고 그때에 따라 칠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달라지거든. 그래서 원인을 제공하는 누구부터? E부터 나눠줍니다. 맞죠? 누구랑? A랑. 같은 색을 칠할래? 다른 색을 칠할래? 같은 색을 칠한다. A랑 같은 색을 칠한다. 방법의 수 몇? 4가 아니라 1이죠. 얘랑 똑같은 경우의 수를 갖습니다가 아니죠. 같은 색을 칠하는 방법의 수. 그래서 한 가지. 얘는요. B, C랑 다른 거는 기본이고 내가 지금 A와도 달라지세요라고 했으니까 3가지 색깔 피해야 되지. 남은 거 몇 개? 그리고 각각 칠할 수 있는 경우는 몇 개? 그래서 이렇게 쭈르륵 곱한 거랑 이렇게 쭈르륵 곱한 걸 더해주시면 답은 420 나올 겁니다. 알았죠? 예, 끝. 여기까지. 자, 뭐 오늘 한 거는 너무 쉬워요. 그냥 경우의 수에서 나오는 모든 유형들 다 풀어본 거고 내일 순열조합에 대한 교재에 나오는 기본적인 유형의 문제와 함께 뭐 시간이 나면 기출문제나 내신고쟁이 문제들도 일부 좀 난이도 높은 것들을 보여주면서 심화 문제 한번 풀어볼 거고 앞으로 이런 걸 위주로 다룰 거야 라는 것 좀 진행해 봅시다. 알았죠? 네. 자, 내일은 문제풀이 위주가 될 거예요. 내일 봐요. 잘 가요.